멕시코의 거리는 한때 독특한 색과 맛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가게마다 늘어선 제품들, 할머니가 사주시던 과자, 아버지가 즐기던 음료수, 그 모든 것이 우리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외국 기업의 진출,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이 제품들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멕시코에서 사랑받다가 자취를 감춘 제품 20가지를 소개합니다. 제품 1. 토나야 초콜릿바. 멕시코 어린이들의 첫사랑. 토나야 초콜릿바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멕시코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과자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동네 가게로 달려가 몇 페소를 주고 이 초콜릿바를 샀습니다. 노란색과 갈색이 섞인 포장지를 뜯으면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안에 끈적한 카라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으면서 달콤한 카라멜과 어우러졌고 그 맛은 오래도록 입안에 남았습니다. 토나야는 멕시코 과자 회사가 만든 국산 제품이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었고, 그래서 생일 파티나 학교 소풍에 빠지지 않는 간식이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웃고 있는 어린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이것이 토나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멕시코 시장에 외국 초콜릿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텔레비전 광고와 더 세련된 포장으로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토나야를 만들던 회사는 경쟁에서 밀려났고 결국 1990년대 초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날 토나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달콤한 맛과 함께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제품이 차파라 탄산음료, 멕시코 고유의 청량감. 차파라는 1970년대 멕시코에서 생산된 탄산음료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자랑했습니다. 이 음료는 멕시코 전통 과일인 타마린드와 자메이카 꽃을 주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외국 탄산음료와는 완전히 다른 풍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마린드 맛은 새콤달콤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뒷맛이 있었고, 자메이카 맛은 진한 붉은색의 상큼한 꽃향이 특징이었습니다. 차파라 병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고 뚜껑을 따면 톡 쏘는 탄산 소리와 함께 과일 향이 퍼졌습니다. 여름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은 멕시코 가정에서 차파라를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주말 가족 식사 자리에는 빠지지 않는 음료였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길거리 타코 가게나 작은 식당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변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 같은 미국 탄산음료 회사들이 멕시코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공격적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이미지와 국제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차파라를 만들던 작은 음료 회사는 경쟁력을 잃었고 1990년대 초반 결국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날 차파라는 멕시코 고유의 맛을 지켰던 음료로 기억됩니다. 제품 3. 수페르소니도 가전제품 매장 동네의 기술 중심지. 수페르소니도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멕시코 도시와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가전제품 매장 체인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멕시코 가정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스테레오 시스템을 구입하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수페르소니도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현대 기술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진열대마다 최신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음악과 뉴스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 주었고 할부 구매 옵션도 제공했기 때문에 중산층 가정도 부담 없이 가전제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방문해 큰 화면의 컬러, 텔레비전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고 새 제품을 사는 날은 온 가족에게 큰 행사였습니다. 수페르소니도의 노란색과 빨간색 간판은 동네의 랜드마크였고 사람들은 약속 장소로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멕시코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가전제품 구매를 줄였습니다. 동시에 월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이 멕시코에 진출하며 더 낮은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페르소니도는 경쟁에서 밀려났고 1990년대 중반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품사 블랑카 니에베 아이스크림,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의 전설. 블랑카 니에베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멕시코시티와 주변 도시에서 운영되던 아이스크림 가게 체인이었습니다. 하얀 눈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가게는 수제 아이스크림을 매일 직접 만들어 판매했고 동네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블랑카 니에베를 찾았고 젊은 연인들은 데이트 코스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블랑카 니에베의 가장 큰 특징은 멕시코 고유의 과일 맛을 살린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망고, 구아나바나, 마메이, 그리고 타마린드 같은 열대 과일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크림처럼 부드러웠고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나무 의자와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사람들은 천천히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흰색 유니폼을 입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고 아이스크림을 담을 때는 금속 스쿱으로 정성스럽게 떠서 콘이나 컵에 담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이 멕시코에 진출하며 화려한 마케팅과 표준화된 맛으로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블랑카 니에베는 경쟁력을 잃었고 1990년대 후반 대부분의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품 5. 토르티아스 데 레카르도. 가족이 모이던 작은 식당. 토르티아스 데 레카르도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멕시코 도시 곳곳에 있던 작은 토르티아 전문 식당이었습니다. 이 식당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집처럼 편안한 장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일하던 사람들과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몰려들어 자리를 채웠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갓 구운 토르티아의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성들이 옥수수 반죽을 손으로 둥글게 펴서 뜨거운 철판 위에 올렸고 토르티아가 부풀어 오르면 재빨리 뒤집었습니다. 따뜻한 토르티아는 바구니에 천으로 덮여 식탁에 나왔고 함께 나오는 수제 살사는 토마토, 고추, 양파로 만들어 신선하고 매콤했습니다. 손님들은 토르티아에 프리올레스 콩이나 치즈를 싸서 먹었고 간단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토르티아 스텔 레카르도의 메뉴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날 아침 준비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멕시코의 패스트푸드 체인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와 타코 체인점들은 빠른 서비스와 표준화된 맛으로 바쁜 도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토르티아스 델 레카르도 같은 작은 식당들은 경쟁에서 밀려났고 1990년대 후반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제품 6. 고야 사탕 학교 앞 단골 간식. 고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멕시코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던 카라멜 사탕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교문 앞 작은 가게로 몰려들어 몇 센타보만 내고 고야 사탕을 샀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용돈이 많지 않은 어린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야 사탕은 알록달록한 색종이 같은 포장지로 쌓여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여러 색깔의 포장지가 있었고 아이들은 어떤 색을 고를지 고민하는 것도 즐거워했습니다. 포장지를 벗기면 둥근 카라멜이 나왔고 입에 넣으면 천천히 녹으면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퍼졌습니다. 오래 빨고 있으면 혀에 카라멜의 끈적한 감촉이 남았고 그 달콤함은 한참 동안
입안에 머물렀습니다. 고야 사탕은 멕시코의 작은 제과 회사가 만들었고 전국의 동네 가게와 노점에서 팔렸습니다. 생일 파티나 학교 행사에서 아이들끼리 나눠 먹는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멕시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조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고 외국 사탕 브랜드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결국 고야를 만들던 회사는 1990년대 초반 파산했고 사탕 생산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제품 7 레이에스 자동차, 멕시코의 자부심이었던 국산차 레이에스는 1970년대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되던 소형 승용차 브랜드였습니다. 이 차는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고 국산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레이에스는 외국 자동차 회사의 부품과 기술을 사용했지만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되고 멕시코 시장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레이에스 자동차는 작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네모난 차체에 둥근 헤드라이트가 달려 있었고 주로 흰색이나 베이지색으로 출고되었습니다. 엔진은 강력하지 않았지만 연비가 좋았고 멕시코의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잘 견뎠습니다. 가격도 외국 브랜드에 비해 저렴했기 때문에 중산층 가정이 처음으로 차를 살 때 레이에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이에스를 소유한 가족들은 주말마다 차를 타고 소풍을 가거나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들으며 여행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멕시코 정부는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했고 그들은 더 세련된 디자인과 최신 기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레이에스는 경쟁에서 밀려났고 1980년대 후반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제품 8 세레소 요구르트, 아침 식탁의 필수품. 세레소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멕시코 가정의 아침 식탁에서 빠지지 않던 요구르트 브랜드였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세레소 요구르트를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 바쁜 아침, 빵이나 시리얼과 함께 세레소 요구르트 한 병은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선택이었습니다. 세레소 요구르트는 유리병에 담겨 판매되었고 병 입구는 은색 호일 뚜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벗기면 하얀 요구르트 표면이 매끈하게 드러났고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크림처럼 부드럽고 걸쭉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세레소는 딸기, 복숭아, 바닐라 같은 기본 맛뿐만 아니라 구아바와 망고 같은 멕시코 과일 맛도 제공했습니다.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아있었고 인공적인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레소는 멕시코 유제품 회사가 생산했고 전국의 슈퍼마켓과 동네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일반 가정에서 매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다논과 네슬레 같은 다국적 유제품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광고 캠페인과 현대적인 포장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유통망도 훨씬 강력했습니다. 세레소를 만들던 회사는 경쟁에서 밀려났고 1990년대 중반 브랜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품 9 라 메이카나 비스킷 할머니 집과자 항아리의 단골. 라 메이카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멕시코 가정에서 사랑받던 버터 비스킷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 거실 탁자 위 도자기 항아리에 라 메이카나 비스킷이 가득 담겨 있었고 손주들은 언제든 한 조각씩 꺼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스킷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차나 우유와 곁들여 먹는 간식이었습니다. 라 메이카나 비스킷은 네모난 모양의 가장자리가 살짝 굴곡진 형태였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나 있었고 연한 금색을 띠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하게 부서지면서 버터의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단맛은 강하지 않았지만 은은하게 달콤해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우유나 핫초코에 살짝 적셔 먹으면 부드러워지면서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 아메리카나는 빨간색과 흰색 포장지에 담겨 판매되었고 멕시코 굵기 색깔을 연상시켰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빠지지 않는 과자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외국 비스킷 브랜드들이 멕시코 시장에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포장과 다양한 맛으로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았고 현대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습니다. 라 메이카나를 만들던 제과 회사는 경쟁력을 잃었고 1990년대 후반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제품 10. 돈페페 햄 토르타의 영혼. 돈페페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멕시코에서 토르타 샌드위치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던 햄 브랜드였습니다. 토르타는 멕시코 사람들이 점심으로 즐겨 먹던 샌드위치였고 빵 안에 들어가는 햄의 품질이 토르타의 맛을 좌우했습니다. 동네 토르타 가게에서 주문하면 주인은 거의 항상 돈페페 햄을 사용했고 손님들도 그 맛을 신뢰했습니다. 돈페페 햄은 얇게 썰어져 투명한 비닐 포장에 담겨 판매되었습니다. 햄은 분홍빛을 띠었고 표면은 매끄럽고 촉촉했습니다. 한 장을 떼어 먹어보면 부드럽고 살살 녹는 질감이 느껴졌고 짠맛은 적당했습니다. 돈페페 햄의 가장 큰 특징은 가벼운 향신료 맛이었습니다. 마늘과 후추가 은은하게 배어 있어서 빵, 아보카도,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조화로운 맛을 냈습니다. 토르타 가게 주인들은 돈페페 햄을 대량으로 구입해 냉장고에 보관했고 주문이 들어오면 재빨리 빵에 올려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과 사무직 직원들 모두 점심시간에 돈페페 햄이 들어간 토르타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멕시코 육가공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다국적 육가공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며 작은 육가공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페페를 만들던 회사도 1990년대 중반 대기업에 인수되었고 브랜드 이름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품 11. 엘 파티오 레스토랑. 가족 외식의 추억. 엘 파티오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멕시코 도시에서 운영되던 레스토랑 체인으로 중산층 가족들이 특별한 날 외식을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생일, 기념일 또는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날이면 엘 파티오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했고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엘 파티오의 내부는 멕시코 전통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타일로 만든 무늬가 있었고 천장에는 나무 빔이 보였습니다. 테이블마다 붉은색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작은 촛불이 놓여 있어 저녁 시간이 되면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메뉴는 엔칠라다, 칠레스 레예노스, 몰레, 포소레 같은 전통 멕시코 요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요리는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나왔습니다. 음식의 맛은 집에서 먹던 것과 비슷했지만 외식이라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어린이들에게는 작은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어서 일반 가정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멕시코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사람들은 외식을 줄였습니다. 엘 파티오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하나둘씩 지점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거의 모든 엘 파티오 레스토랑이 사라졌습니다. 제품 12. 폴보스 로사. 어머니들의 믿음직한 세제. 폴보스 로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멕시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세탁 세제였습니다. 분홍색 가루라는 뜻을 가진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연한 분홍빛을 띠는 가루 세제였고 멕시코 어머니들이 가장 신뢰하던 세탁 제품이었습니다. 매주 빨래하는 날이면 집집마다 폴보스 로사를 사용했고
그 독특한 비누 냄새가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폴보스 로사는 큰 종이 상자나 비닐 봉지에 담겨 판매되었습니다. 포장지에는 활짝 웃고 있는 여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분홍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브랜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세제를 물에 풀면 하얀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났고 강한 세척력으로 때가 잘 빠졌습니다. 특히 흰옷을 빨 때 효과가 좋았고 여러 번 사용해도 옷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폴보스 로사를 손빨래와 세탁기 모두에 사용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이 세제를 사용하면 옷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상쾌한 비누 향이 오래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세탁 세제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액체 세제가 등장하며 사용이 더 편리하다는 인식이 퍼졌고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세제의 인산염 함량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보스 로사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1990년대 후반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제품 13. 파날 기저귀 멕시코 아기들의 첫 옷. 파날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전기저귀 브랜드였습니다. 기저귀라는 뜻을 가진 파날은 거의 모든 멕시코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당시 일회용 기저귀는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는 천 기저귀를 선택했습니다. 파날 기저귀는 순면으로 만들어져 아기 피부에 부드럽고 자극이 적었습니다. 흰색 천으로 된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가장자리는 꼼꼼하게 박음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기저귀를 삼각형으로 접어 아기에게 채웠고 안전핀으로 고정했습니다. 파날 기저귀는 흡수력이 좋았고 빨래를 해도 쉽게 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세트를 사면 아기가 자랄 때까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이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어머니들은 사용한 기저귀를 물에 담가 두었다가 다음날 비누로 손빨래를 했습니다. 햇볕에 말린 기저귀는 깨끗한 비누 냄새가 났고 다시 접어서 아기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이 과정은 번거로웠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육아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팸퍼스와 허기스 같은 일회용 기저귀 브랜드들이 멕시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편리했고 가격도 점점 저렴해졌습니다. 바쁜 현대 어머니들은 빨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일회용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파날 같은 천 기저귀는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제품 14. 카사블랑카 빵집. 동네의 따뜻한 향기. 카사블랑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멕시코 도시와 동네마다 있던 작은 빵집 체인이었습니다. 흰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빵집은 이름처럼 흰색으로 칠해진 외관이 특징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매일 신선한 빵을 제공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면 갓 구운 빵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갔고 그 향기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빵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는 멕시코 전통빵인 콘차, 폴로, 오레하 그리고 볼리오를 매일 직접 구웠습니다. 빵은 새벽에 만들어져 아침 일찍 진열대에 올라왔고 손님들은 쟁반과 집게를 들고 원하는 빵을 골랐습니다. 빵은 따뜻했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특히 설탕을 뿌린 콘차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빵이었고 볼리오는 아침 식사나 토르타를 만들 때 빠지지 않았습니다. 빵집 안에는 나무 선반과 유리 진열장이 있었고 계산대 뒤에는 빵을 만드는 주인이나 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카사블랑카에 들러 하루에 먹을 빵을 샀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먹을 빵을 넉넉하게 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상황이 변했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체인들이 멕시코 도시에 진출하며 더 다양한 빵과 케이크를 선보였고 포장도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카사블랑카 같은 작은 빵집들은 경쟁에서 밀려났고 1990년대 후반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제품 15, 메이칸 토이스, 장난감, 어린 시절의 작은 보물. 메이칸 토이스는 1970년대 멕시코에서 제조되던 플라스틱 장난감 브랜드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멕시코 문화를 반영한 장난감을 만들었고, 특히 루차 리브레 레슬링 인형이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멕시코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에서 마스크를 쓴 레슬러들의 경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을 본뜬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메이칸 토이스의 루차 리브레 인형은 알록달록한 마스크와 의상을 입고 있었고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인형으로 레슬링 경기를 재현하며 놀았고 친구들과 함께 승부를 겨루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또한 멕시코 전통 놀이를 재현한 장난감 세트도 판매했습니다. 작은 시장 가판대나 토르티아를 만드는 도구 세트 같은 제품들은 멕시코 일상을 담고 있었고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생활을 따라하며 놀 수 있게 했습니다. 메이칸 토이스 장난감은 멕시코 장난감 가게와 동네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생일이나 성탄절에 메이칸 토이스 제품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중국, 대만, 홍콩에서 만들어진 저가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멕시코 시장에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산 장난감들은 훨씬 저렴했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메이칸 토이스는 가격 경쟁에서 밀렸고 1980년대 후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제품 16, 아구아대 소차 음료. 여름날의 시원한 친구 아구아대 소차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멕시코에서 판매되던 청량음료로 볼리를 우려낸 물에 설탕을 섞어 만든 전통 음료를 상품화한 제품이었습니다. 보리차 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음료는 멕시코 가정에서 예로부터 마시던 수제 음료를 병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구아대 소차는 투명한 유리병에 담겨 나왔고 음료는 연한 갈색을 띠었습니다. 뚜껑을 따서 마시면 보리의 고소한 향이 먼저 느껴졌고 단맛은 강하지 않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탄산이 없었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 물처럼 벌컥벌컥 마실 수 있었고 여름철 더운 날씨에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면 더위가 가셨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탄산음료 대신 아구아대 소차를 주었고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아구아대 소차는 동네 가게와 작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었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나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시는 음료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코카콜라와 펩시 같은 탄산음료 회사들이 멕시코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현대적인 이미지로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고 탄산의 톡 쏘는 맛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습니다. 아구아대 소차는 점점 구식으로 여겨졌고 1980년대 초반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제품 17, 라 코르도베사 모자, 가게 신사의 필수품. 라 코르도베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멕시코 시티 중심부에서 운영되던 고급 모자 전문점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신사들이 정장을 입을 때 반드시 착용하던 모자를 판매했고 품질 좋은 수제 모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멕시코에서 모자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남성의 품격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복이었습니다. 라 코르도베사에 들어서면 벽면을 따라 나무 선반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멕시코 전통 솜브레로부터 도시 신사들이 즐겨 쓰던 페도라, 모자까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모자는 펠트, 집, 가죽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장인들이 손으로 직접 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손님의 머리 둘레를 재고 얼굴형과 옷차림에 어울리는 모자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거울을 보던 순간은 남성들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모자를 쓰면 더 품이 있고 완성된 모습으로 변했고 거리를 걸을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모자를 쓰는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모자를 구식이라고 여겼고 캐주얼한 옷차림이 유행하면서 정장과 모자를 함께 착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라 코르도베 사는 고객이 점점 줄었고 1990년대 초반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제품 18 엘 카스티오 시네마 주말의 마법 같은 공간. 엘 카스티오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멕시코 도시와 마을에서 운영되던 독립영화관 체인이었습니다. 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영화관은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영화관에 가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일주일 내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엘 카스티오의 입구에는 큰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그 주에 상영하는 영화의 장면들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안으로 들어가면 팝콘과 사탕 냄새가 났고 로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상영관 안은 어두웠고 붉은색 벨벳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스크린에는 광고와 예고편이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상영관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멕시코 영화,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어린이용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엘 카스티오의 입장료는 저렴했기 때문에 일반 가정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대형 쇼핑몰 안에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상영관과 최신 음향 시스템, 그리고 편안한 좌석을 제공했습니다. 엘 카스티오 같은 작은 독립영화관들은 경쟁에서 밀려났고 1990년대 후반 대부분 폐관했습니다. 제품 19 수페르 레체 분유 아기들의 성장 동반자. 수페르 레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분유 브랜드로 슈퍼밀크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영양이 풍부하다는 이미지로 판매되었습니다. 모유 수유가 어려운 어머니들이나 아기에게 추가 영양을 제공하고 싶은 가정에서 수페르 레체를 선택했고 이 브랜드는 멕시코 부모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제품이었습니다. 수페르 레체는 금속통에 담겨 판매되었고 통 표면에는 건강하게 웃고 있는 아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주된 색상이었고 브랜드 이름이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통을 열면 미세한 흰색 가루가 가득 들어 있었고 우유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어머니들은 정해진 양의 분유를 따뜻한 물에 타서 잘 섞은 후 아기에게 먹였고 분유는 빠르게 녹아 부드러운 우유가 되었습니다. 수페르 레체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강화되어 있다고 광고했고 포장에는 영양 성분표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도 외국 브랜드에 비해 저렴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도 수페르 레체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고 병원 매점에서도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네슬레와 에보트 같은 다국적 유제품 기업들이 멕시코 분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광고 캠페인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습니다. 수페르 레체를 만들던 멕시코 회사는 경쟁에서 밀려났고 1990년대 중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제품 20 플라사 델 솔 백화점 쇼핑의 중심지. 플라사 델 솔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멕시코 중소도시에서 운영되던 중형 백화점 체인이었습니다. 태양의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백화점은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이 쇼핑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대형 쇼핑몰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사 델 솔은 한 건물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는 편리한 장소였습니다. 백화점은 보통 2층이나 3층 건물이었고 각 층마다 다른 종류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는 화장품, 액세서리, 향수 같은 작은 물건들이 있었고
2층에는 남성복과 여성복이 있었습니다. 3층에는 어린이 의류, 장난감, 그리고 가전제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안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층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플라사 델소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고르고 아버지는 공구나 전자제품을 구경했으며 아이들은 장난감 코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 손님을 응대했고 계산대 앞에는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멕시코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월마트와 리버풀 같은 대형 쇼핑센터들이 멕시코에 진출하며 더 낮은 가격과 넓은 매장으로 고객을 끌어들였습니다. 플라사 델솔은 경쟁에서 밀려났고 1990년대 후반 모든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